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 많이 올랐죠. 분명 많이 올랐습니다. 또 부동산도 많이 올랐죠. 분명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터지는 것 아닌가, 버블 붕괴 이런 등등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때는요, 조금 멀리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 또 현재의 투자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먼 시각, 조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좋은데, 즉 장기적인 관점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 경제 흐름들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흘러왔고,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의 자본주의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 가지면서요. 또한 오늘 이 방송은 지금 주식 투자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와 투자 시장을 너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즉,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기와 단기, 먼 안목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고루 보는, 즉 균형 있게 보는 그런 시각,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경제는 또 자본주의는 참 단순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우리가 다 아는 그림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치솟았다가 꺼지기도 하고 다시 치솟았다가 꺼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제 순환 주기라고 하죠. 항상 정점이 있습니다. 꼭지. 그리고 항상 또 저점, 바닥도 있습니다. 자, 정점으로 꼭대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경제 호황이라 그러고 다시 저점, 바닥으로 내려올 때는 경기 침체, 경기 후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호황과 불황, 경기 침체와 또 경기 회복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자본주의는 성장하여 왔죠. 그렇다면요, 이 같은 경기 순환 주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경제 순환 주기, 즉 경제 주기, 또 파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경제 순환 주기, 파동의 종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가장 짧은 파동, 키친 파동이라고 하는데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의 원인은 통화나 금리, 요즘 같은 경제와 투자 변동성의 원인은 키친 파동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통화, 금리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주글라 파동은 7년에서 11년, 보통 우리가 10년을 생각하죠. 그래서 10년 주기설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2018년도의 주글라 파동에 대한 공포, 두려움 굉장히 많이 유튜브 등등에서 나왔죠. 자, 이 주글라 파동은 고정투자가 포화 상태다. 예컨대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동산을 매입하죠. 이처럼 고정투자가 포화된 상태, 그것이 터지면서 주글라 파동이 온다. 자, 쿠처네츠 파동은 이보다 더 깁니다. 15년에서 25년, 대략 한 20년 정도로 보면 주글라 파동이 2번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설비 투자, 즉 고정 투자 플러스 설비 투자, 공장의 기계 장치 동시에 포화 상태에 이르르면서 발생하는 것이 쿠처네츠 파동이다. 그러니까 주글라 파동이나 쿠처네츠 파동은 한마디로 경제가 과열되었을 때 여러 가지 고정 투자, 설비 투자가 포화, 과잉 생산 될 때 터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 있습니다. 자, 이 콘트라티에프 파동은 여러 가지 경제 주기 가운데 가장 초장기다. 몇 년? 40년에서 60년, 평균적으로 한 50년 정도,
50년 전후로 이어지는 파동이 바로 콘트라티프 파동, 초장기인데, 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술 혁신. 우리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등등의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 주기가 크게 꺾이는 것 또는 크게 상승하는 것, 이것들이 콘트라티프의 시작과 끝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주죠. 또 인구나 전쟁, 이 같은 것들도 콘트라티프 파동에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이다. 그래서 키친 파동, 주글락 파동, 쿠츠네처 파동, 콘트라티프 파동의 경제 주기의 종류별 원인들을 보면, 원인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원인 자체가 어떤 것은 짧게 또 어떤 것은 아주 초장기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앞서 보았던 우리가 경제 순환 주기, 호황, 불황, 경제 회복, 경제 침체, 이 경제 순환 주기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주기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올라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단순한,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보았던 경제 순환 주기입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 경제 순환 주기, 이 단순함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적으로는 항상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세적 상승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즉 오르고 내리고가 계속 반복하지만 평균은 항상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간단하고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되돌아보면 엄청난 경제 주기, 거품이 터지기도 하고 다시 호황이 오기도 하고, 이 같은 경제 주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만 공통적인 특징, 우리들의 급여, 사람들의 인건비, 상품 가격은 계속 상승했죠. 자, 특히 인건비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바로 소득이 상승했다는 거죠. 수많은 경제 주기를 겪었으면서도 공통적인 것, 소득이 계속 상승했다. 그렇지만 비용도 지출, 즉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도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빡빡하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 바로 비용과 소득이 계속 상승하는 것.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제 주기에서도 비용과 소득은 계속 상승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자본주의의 추세적 상승을 실제로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리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의 리얼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면 1928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경제를 아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지금의 코로나처럼. 자, 지난 1928년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100년에 가깝죠. 이 같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아주 정체기를 맞습니다. 이 기간이 한 25년 동안.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경제는 끝없는 조정의 시기를 거쳤다. 이것이 25년인데, 보면 1948년에서 1953년에 이르는 거의 25년 동안 경제 정체기가 이어졌다. 자, 그러다가요, 1950년도에서 60년대는 이제 풍요의 시기다, 상승기다, 이렇게 경제가 상승합니다. 이 기간이 15년. 그렇게 해서 1968년도에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 풍요의 시기가. 그런데 1968년도에 68 혁명이라든지 베트남전이라든지 오일 쇼크,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시 세계 경제는 정체기를 맞습니다. 경기 후퇴. 자, 이 기간이 15년이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영국 대처, 수상의 등등의 IT 혁명까지 같이 결합되면서 큰 폭의 상승, 두드러진 상승을 합니다. 이 상승기가 17년.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IT 버블, 즉 닷컴 버블 1998년도 이 닷컴 버블이 강타하면서 IT 버블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체기를 맞죠. 이 기간이 13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13년 동안 이어지는 시기를 대략 2013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IT 버블 이후 2013년까지 또다시 경제는 정체기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난 2013년부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제를 길게 바라보는 관점, 오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제는 순환 주기에 따라서 끝없이 약세장과 강세장으로 순환되어 왔는데 지난 100년을 정리해 보면 25년 동안 정체기, 그리고 다시 15년 상승, 또 다시 15년 정체기, 또 17년 상승, 그 다음에 13년 정체기,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이후 앞으로의 시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자, 이것이 바로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이고 앞으로 100년의 자본주의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 어떤 주기로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2013년 이후를 이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관련해서요. 돈 파는 가게에서 2년 전에 정확하게는 2019년 7월 10일 날 공개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반년만 더 버티자 50년 대호황이 시작된다. 반년만 더 버티자가 제목에 깔려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투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반년만 더 버티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2년 전에 2019년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었죠,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금 썸네일을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반년만 더 버텨보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2020년 콘트라TF 사이클 50년 대호황이 시작된다. 저는 그 시기에 숫자를 본 거죠. 어떤 숫자? 바로 4차 산업의 기술혁명을 주도하는 테크 기업들의 숫자, 실적, 이익 이런 등등을 보면서 이런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0일 날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듬해 2020년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지난해죠. 코로나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주가 그 이상을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전 2019년 7월 10일 날 콘트라TF 방송을 해드렸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전개될까? 자,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은 콘트라TF 가장 장기 경제 순환 주기에 우리는 올라타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의 그림 가운데 최근 기간을 잘라서 가져온 겁니다. 자, 최근 기간 언제요? 바로 닷컴 버블 2000년 전후에 닷컴 버블 때부터 잘라서 온 건데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술혁명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닷컴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2000년. 그래서 닷컴 버블에서부터 다시 콘트라TF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당연히 콘트라TF의 초창기는 그 전에 상승했던 것들이 버블로 확 꺼졌기 때문에 또 조정하는 기간들이 필요했겠죠. 그것이 바로 정체기였다는 겁니다. 13년 동안의 정체기.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자, 이것은 그때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버블이 가라앉고 침체기를 거치면서 여전히 어떤 것이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피는 꽃, 얼어붙은 땅에 얼음 속에서 피는 꽃, 그게 바로 인터넷 기술혁명이었다라는 거죠. 그 인터넷 기술혁명이 이제
다른 모든 산업들을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두드러지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은퇴, 재택근무, 비대면 이 모든 단어들은 바로 IT 버블 금융위기 때로부터 태동된 인터넷, 그로 인해서 시작된 콘트라TF의 전 단계에 해당됐고 그것들이 이제 만개하면서 콘트라TF의 본격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앞으로 100년의 자본주의는 장기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승이라도 항상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즉 콘트라TF라는 장기 순환 주기 속에서도요. 쿠처네처 파동, 주글라 파동, 키친 파동과 같은 다양한 경제 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 속에서 조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 장의 그림으로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올해 기관들, 전문 투자자들이죠. 이런 기관들의 현금 비중 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요. 빨간 선이 기관들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 비중 추이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코로나 시즌 때였죠. 그때는 마구마구 팔아서 현금화 시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현금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즉, 현금을 팔고 무엇을 샀습니까? 주식을 샀죠. 현금 비중이 급격하게 아주 줄어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은 계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으니까 현금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들의 현금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관들은 현금 자산 또 주식형 자산, 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이것들의 균형점을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균형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 현금이 많아도 현금을 투자할 곳을 찾고 현금이 너무 적어도 현금을 회수할 곳을 찾는다라고 할 때 가장 편리한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2021년 올해 들어서 기관의 현금 비중 추이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것. 자,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죠. 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왜 이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높일까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향후 1년의 주가 추이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같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지난해 2020년 1월 달부터 내년 연말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자료는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정리를 했네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 지난해까지 오르다가 뚝 떨어져 있는 지점이 바로 최근 요점입니다. 요점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실적은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1, 4분기는 4월달 발표했고 2, 4분기 즉 4, 5, 6은 7월달에 발표를 하죠. 그런데 주가는 기업 실적에 선행합니다. 즉 2, 4분기의 실적, 높은 개선 실적,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좋죠. 2, 4분기에 좋은 기업 실적들은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몇 분기, 즉 3, 4분기 기업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즌을 다시 찾아봐야겠죠. 자, 3, 4분기는 7, 8, 9월입니다. 7, 8, 9월은 10월 달에 실적 발표가 됩니다. 만약 3, 4분기 기업 실적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겠다라고 하면 주가는 언제 움직일까요? 7월, 8월 달에 움직이겠죠. 선행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3, 4분기의 기업 실적을 그 조심스럽게 추정해 가는 과정이고 그 추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 기관들이, 투자기관들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덕분에 투자시장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최근에 주식시장
투자 시장의 조정을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 2022년 내년의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질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 앞으로 100년의 자본주의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 특히 앞으로 100년의 자본주의에서 지금 우리는 콘트라 TF에 올라타 있다, 장기 대호황 사이클에 올라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앞으로의 경제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갈수록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죠? 바로 4차 산업, 콘트라 TF 기술혁명 관련 산업이고, 그 산업들은 파장을 계속 넓히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앞으로 2022년의 기업 실적을 상향시키고 있는 추정, 그 추정을 상향시키고 있는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투자 시장, 즉 단기 1년을 보면 앞으로 투자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은 올해 여름 이후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물론 이 같은 생각에는 앞으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올 부양책, 또 백신 관련, 또 금리, 물가 관련 이런 요소들하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변동성이 초래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변동성과 함께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긴 안목, 향후 100년의 자본주의를 긴 안목에서 이해하면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난 100년의 자본주의와 앞으로 100년의 자본주의, 긴 안목, 긴 호흡에서 자본주의를 생각해 보면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단기 변동성을 함께 균형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정은 있어도, 지금도 조정 중이지만 조정은 있어도 폭락은 없다. 설령 폭락이 있더라도 콘트라 TF 기억하십시오. 상승 추세의 끝은 아니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관점, 조정이든 폭락이든 첫째, 절대 여윳돈이어야 하고, 절대 여윳돈으로 투자했다면 정말 만약의 경우에는 버티기가 매우 중요한 투자 태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든 폭락이든 투자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나의 기회로 활용하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3년만 버티면 부자가 된다라는 제 책의 슬로건, 이때의 3년은 올해부터다 라는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